안녕하세요. 인생 100세 건강지도 채널의 의사 이 원장입니다. 저는 32년째 내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건강에 대해 수없이 묻고 답하며 결국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더 챙길수록 지켜지는 게 아니라 덜어낼수록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진료실에 오는 분들 대부분은 병보다 불안을 먼저 앓고 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병원보다 약국과 건강식품 매장을 더 자주 찾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저는 병원 약은 안 먹어요. 천연 건강식품만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그 천연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위험이 숨어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은 광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협찬도 없습니다. 오늘은 오직 한 의사의 양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작은 실천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 저는 매일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몸이 약해서 이것저것 챙겨 먹어요. 면역력이 떨어질까봐 비타민을 3가지나 먹어요. 지인이 좋다 해서 저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건강을 챙긴다는 분들 중 상당수가 피로감, 소화불량, 그리고 간 수치 이상으로 병원에 오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독을 조금씩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 A, 간을 망치는 눈의 약. 비타민 E는 눈과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필요 이상 먹으면 간을 파괴합니다. 비타민 E는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과 함께 몸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순간부터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비타민 E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하루 3번씩 꼬박 챙겨 먹으셨죠? 그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피부는 오히려 거칠어지고 입술이 갈라지고 밤에는 시야가 더 흐려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간이 너무 피곤해하네요. 몸이 쉬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A는 당근, 시금치, 달걀 노른자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중 보조제 한 알에는 음식으로 하루 종일 먹어도 못 채울 만큼의 고농축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몸은 그렇게 많은 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은 모두 간에 쌓여 결국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건강은 더하기보다 빼기가 필요합니다. 몸이 피로하다고 느낄 때 그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면 몸이 알려줍니다. 하지만 과하면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이 깨질 때쯤이면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 철분제. 몸속에서 녹이 슬기 시작할 때 철분은 분명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부족이 아니라 과잉이 문제입니다. 특히 남성, 폐경 이후 여성, 그리고 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철분 보충은 독이 됩니다. 철분은 산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녹이 생기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철분이 과다하면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염증과 노화가 빨라집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1년 넘게 철분제를 복용한 분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철 수치가 정상의 2배. 그분은 늘 피곤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피로의 원인은 과잉된 철분이 간을 산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철분제는 검사로 결핍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그 외의 사람은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됩니다. 소고기 1점, 시금치 1접시, 달걀 노른자 1개. 그걸 꾸준히 먹는 것이 철분제 한 병보다 낫습니다.
건강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혈액 검사 없이 영양제를 선택하는 건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두통, 메스꺼움, 속 불편함. 그건 몸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세 번째, 고용량 칼슘제. 뼈를 굳히려다 혈관을 굳히는 약.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복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슘은 뼈를 굳히지만 동시에 혈관도 굳힙니다. 우리가 삼킨 칼슘제의 상당수는 뼈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그게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여성 환자는 3년간 고용량 칼슘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골밀도는 변하지 않았고 혈관 CT 검사에서는 칼슘이 혈관벽을 따라 새하얗게 석회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뼈를 살리려 한 건데 왜 혈관이 망가졌나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뼈를 살리려다 생명을 흐르게 하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칼슘은 음식을 통해 섭취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멸치 한 줌, 두부 한 모, 들깨 한 숟가락.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먹으면 더 튼튼하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고용량 보조제를 삼킵니다.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돌처럼 쌓습니다. 그 돌이 신장 결석이 되고 혈관의 돌덩이가 되어 심장을 막기도 합니다. 건강은 항상 균형의 예술입니다. 뼈의 단단함보다 혈관의 부드러움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녹차 추출물, 천연이라는 이름의 함정.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제, 바로 녹차 추출물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보조제 중 하나죠. 천연이고 항산화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분을 의사로서 가장 경계합니다. 녹차 잎을 우리는 차 한 잔은 좋습니다. 하지만 잎에서 성분을 추출해 고농축으로 만든 알약 한 알은 완전히 다릅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 그중 이지시지라는 물질은 적당량에서는 세포를 보호하지만 과잉 섭취 시간 독성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녹차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하던 분들이 간 수치가 6배 이상 상승해 병원에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천연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한 알의 녹차 추출물 보조제를 복용했습니다. 한 달 뒤 구토와 식욕 저하가 나타났고 검사 결과 간 기능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보조제를 중단한 지 2주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연은 안전의 보증이 아닙니다. 독초도 자연에서 자라고 사약도 식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모두 순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는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 한 잔은 약이지만 추출물 한 알은 독이 될 수 있다. 몸은 천천히 흡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빠른 효과를 원합니다. 그 조급함이 몸을 해칩니다. 하루 한 잔의 따뜻한 녹차, 그 한 모금이 보조제 100알보다 낫습니다. 그 안엔 향과 여유 그리고 삶의 리듬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 중복 섭취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좋다는 말을 다 믿고 여러 알을 한꺼번에 삼키는 그 습관이 어떻게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지 다음 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복 섭취의 함정, 건강의 이름으로 스스로 병드는 사람들. 그건 바로 중복 섭취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 먹을 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것저것이 결국 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대부분 모릅니다. 아침에 비타민, 점심에 루테인, 저녁엔 오메가3와 마그네슘, 거기에 홍삼, 유산균, 철분제까지 몸을 위해 챙긴다는 마음이 결국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 내보내는 일을 맡은 곳이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즉, 당신이 삼킨 모든 보조제는 간이 해독하고 신장이 걸러야 합니다. 하루 한 알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10알이라면 간은 10배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간은 쉬지 못한 채 피로에 쌓입니다. 신장은 과부하로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죠. 이상하다, 약도 안 먹는데 왜 이러죠? 하지만 그 약이 바로 매일 아침 꼬박꼬박 삼키던 보조제였던 겁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유불급. 건강도 넘치면 병이 된다. 좋은 약도, 좋은 음식도, 좋은 마음도 적당히일 때만 약이 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은 독이 됩니다. 몸을 위한 보조제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C와 철분, 마그네슘과 칼슘, 루테인과 오메가3 이들이 동시에 흡수를 방해하거나 간 효소를 2배로 소모하기도 합니다. 결국 몸은 그 복잡한 혼합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제가 진료한 한 5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안 먹어요. 다 건강식품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18가지 보조제를 드셨습니다. 그중 7가지는 성분이 겹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 수치가 4배나 올라가 있었죠. 보조제를 중단하고 식단을 단순하게 조정하자 2달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건강을 먹은 게 아니라 불안을 먹고 있었네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오래 울렸습니다. 건강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몸이 원하는 건 더 많은 알약이 아니라 쉼, 햇살, 숨, 그리고 평화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더 먹어야 할까를 고민하지만 사실 건강은 언제나 무엇을 멈춰야 할까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덜어냄에서 시작된다. 보조제를 줄이고 나면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두통이 줄고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건 단순한 생리적 변화가 아니라 몸이 회복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몸은 원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연스러운 힘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보조제 없는 산몸의 리듬을 되찾는 시간. 보조제를 끊으면 처음엔 불안합니다. 이걸 안 먹으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쩌지? 하지만 대부분의 불안은 몸이 아니라 머리에서 온 것입니다. 보조제를 멈추면 몸은 오히려 스스로 일어납니다. 피로는 줄고 식사는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이 보조제를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요. 그건 약의 부작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안의 무게를 내려놓은 결과였습니다. 건강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건강은 삶의 리듬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단순한 원리. 그 리듬을 되찾는 순간 몸은 다시 생명을 노래합니다. 햇빛을 쬐는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걷는 30분. 그게 바로 최고의 보조제입니다. 진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5가지 습관. 저는 진료실에서 약보다 강한 힘을 가진 5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아침 햇살을 먹는 사람들. 그들은 하루를 빛으로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몸의 시계를 리셋시킵니다. 둘째, 걷는 사람들. 그들은 피로를 약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걷는 리듬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몸의 순환을 되찾았습니다. 셋째, 음식을 천천히 먹는 사람들. 그들은 영양보다 감사로 먹었습니다.
그 한 끼가 약이 되었습니다. 넷째, 걱정보다 감사의 말을 먼저 하는 사람들. 그들의 세포는 늘 따뜻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몸을 이완시키고 걱정은 몸을 경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몸은 쉬고 마음은 맑아지고 삶은 단단해졌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어떤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진짜 건강이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며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변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삶을 회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32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회복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몸이 낫기 전에 그 사람의 표정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말이 짧아지고 숨이 고요해집니다. 그 순간 저는 압니다. 이 사람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구나.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강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죠. 가족에게 약한 모습 한번 보이지 않으셨던 분. 그러던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서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저입니까?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벌이 아닙니다. 몸이 이제 그만 좀 쉬자고 한 겁니다. 그 말에 그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매일 1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늘 휴대폰을 쥐고 다니던 그 손에 이제는 작은 라디오와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1년 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프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의 병은 완치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은 치유였습니다. 또 한 분,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50대 여성 환자였습니다. 수면 보조제와 건강식품으로 버티셨지만 잠은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약을 재우려 하지 말고 마음을 재우세요. 그날 이후 그분은 자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짧은 명상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몇 주 후 그분은 밝은 얼굴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밤이 무섭지 않아요. 그분의 몸은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자 몸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70대의 한 여성 환자분은 하루 30알의 보조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칼슘, 오메가3, 홍삼, 유산균, 건강을 위해서라 믿으셨지만 그분의 간 수치는 위험할 만큼 높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약을 반만 드셔보세요. 그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몸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 달 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상해요. 약을 줄였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자 몸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이 사라지는 게 회복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게 회복이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몸은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낫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이 세 마디가 어떤 약보다 강한 처방이었습니다. 건강은 과학이 아니라 마음의 길.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느낀 것은 건강은 과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은 여전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검사가 깨끗해도 눈빛이 지쳐있는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이 아니라 이해와 위로였습니다. 한 환자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병은 다 나았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검사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그 불안이 몸을 계속 아프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할 때입니다.
그분은 매일 짧은 명상을 시작했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회복됐어.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이 둘이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의학은 몸을 고칩니다. 하지만 삶은 마음을 고칩니다. 이 둘이 만나는 지점, 그곳이 진짜 건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오늘 피곤하면 그냥 쉬어도 괜찮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마음의 리듬을 아는 사람입니다. 몸은 언젠가 늙고, 근육은 줄고,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마음의 태도는 늙지 않습니다. 그 평화로운 태도 하나가 100가지 보조제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의학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병실 한켠에 다정한 한마디, 누군가의 손끝에 닿은 따뜻함, 그것이 몸을 살립니다. 몸은 과학으로 유지되지만 삶은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오래 사는 마음의 태도. 32년 동안 의사로 살며 이제 저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파도 웃을 수 있고, 조금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고, 하루의 끝에 그래도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 환자분이 저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몸이 그동안 저를 얼마나 잘 살아주었는지 알거든요. 그 말은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잃었지만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는 약이나 치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한 마음에서 왔습니다. 삶의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깊이와 태도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길게 사는 인생보다 깊게 사는 인생이 있고, 건강한 몸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미소를 나누고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밝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건강은 혼자 잘 사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에게 온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처방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건 약도, 영양제도, 치료법도 아닙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처방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면역이 되고 그 사랑이 수명보다 긴 평화를 남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함께할 인생 100세 건강지도의 의사 이원장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건강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오늘도 평화와 생명의 숨결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늘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